한국 땅에 태어나신 것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셨고, 또 이렇게 남북한을 갈르셔서 저희를 겸손하게 하신 데도 이유가 있으시고. 앞으로 3년 동안 남북 간 인도주의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신임 총재가 2000년대 초반 인천의 한 교회 강연 도중 남북 분단과 북한의 빈곤이 하나님의 뜻이란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돼 파문이 예상됩니다. 여기도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신 것 같아요. 왜 2200만여야 되는 우리의 형제 자매가 굶어 죽어가고 있는지, 이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그러므로 우리가 더 삶이 큰 거 있죠. 그러니까 이 남한인 우리는 지금 현재 있는 효율, 하나의 생산성을 2~3배 올려야지만 그 사람들 먹여 살릴 자격이 생겨요. 식민 지배와 남북 분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발언을 연상시킵니다. 또한 김 총재는 일제의 식민 지배에 대해서는 일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우리의 문제였다고 말하는가 하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일본 대사관 앞 시위를 대한민국의 부정적인 이미지의 예로 들기도 했습니다. 일본을 보고 많은 청년들은 굉장히 무서워해요. 많은 또 분들이.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가 식민지여서, 여러분, 일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우리의 문제였거든요. 외국 신문을 읽어보면 맨날 나는 게 북핵 문제, 요새 다시 나오죠. 북한이 어떻다, 미사일 쏘았다. 아니면 어떤 공무원이 몇천억 해먹고 대통령이 5천억 해먹고 붙잡혀 들어갔다. 아니면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 대사관 앞에서 데모한다. 이런 굉장히 부정적인 것만 나니까. 김 총재는 기독교인들이 적은 중국의 경제적 발전에 대해 끔찍한 일이라고 말했고, 인도를 향해서는 잡신을 섬기는 나라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중국은 아직도 만모니즘이에요.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굉장히 극소수의 크리스천들이 있지만, 우리가 할 삶이 많지만 아직은 대다수가 돈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돈이면 사람이라도 죽여요. 그게 중국이에요. 그런 나라가 이렇게 바로 우리 옆에서 부흥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끔찍한 일이거든요. 저는 정말 인도 가고 나서 처음으로 물론 제가 한국에 태어남을 감사했지만 한국인임을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너무나 다행으로 여겼고, 이유가 너무 가난하고 개, 돼지, 소랑 그냥 똑같이 살아요. 근데 그게 나쁜지를 몰라요. 너무 불결하고 너무 무질서하고 정말 잡신들을 섬기는 나라가 저렇구나. 오늘 대한적십자사로 첫 출근한 김 총재는 과거 교회 강연에서 남북 분단과 북한의 빈곤 문제가 하나님의 뜻이란 취지의 발언을 했냐는 오마이뉴스 기자의 질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며 북한을 도와야 한다는 얘기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저희가 2000년도 초에 인천에서 강연하신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네. 교회에서 강연하셨던데, 맞습니다. 거기서 남북 분단과 그 북한의 빈곤 문제가 하나님 뜻이라는 취지의 말씀을 좀 하셨더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요. 예. 저는 그렇게 뜻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세대가 가서 꼭 책임지고 도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 하나님의 이유가 거기에 있고 아니요, 이런 식으로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네. 저는 그냥 나중에 지금 하여튼 제가 취임도 안 했고 업무 파악도 안 해서 다시 한 말씀 드릴게요. 예, 그럼 취지가 이제 그런, 우리가 가서 그래서 본인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네. 우리 형제 자매를 도와야 되죠, 당연히요. 오케이, 네, 근데 감사합니다. 그게 그런 역사 인식이 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좀 있습니다. 나중에 올라가시죠.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조금만 봬요. 나중에. 이후 김 총재는 서면 답변을 통해 남북 분단과 북한의 빈곤 문제가 하나님의 뜻이란 취지의 교회 강연 발언에 대해 신앙적인 발언으로 북한 동포를 돕자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해달라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이 있었던 것 같아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 총재는 일제의 식민 지배에 대해 일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우리의 문제였다고 발언하는 것에 대해 치욕적인 역사를 넘어서 물질주의 속에서 침체돼가는 일본을 우리 청년들이 두려움 없이 바라보고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총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일본 대사관 앞 시위를 대한민국의 부정적인 이미지의 예로 든 것에 대해서는 해외 언론이 국내 사정을 잘 모르고 상황만 보고 부정적인 논조에 보도가 됐다는 것을 인용한 것이라며 위안부 할머니들의 수요 집회를 정당한 항의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성주 총재는 과거 강연에서 확인된 부적절한 역사인식에 대해 신앙인으로 교회 안에서 한 발언이라고 밝혔지만, 남북관계와 국제관계에 대해 부적절한 인식을 보여준 김 총재가 대북 인도적 지원 창구이기도 한 대한민국 대표 구호기관인 대한적십자사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입니다. 여러분 아마 적십자 폐기 왜 10년 안 됐냐 그러셨죠. 그래서 사실 그만큼 많은 국민들 머릿속에 잊혀진
봉사단체가 됐고.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오늘 적십자 회비 미납 논란과 관련 교의변을 펼쳤습니다. 본인이 적십자 회비를 수년간 내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하기보다는 그만큼 적십자사가 잊혀진 봉사단체가 됐다며 적십자사의 책임으로 돌린 겁니다. 취임식 이후 기자들과 만난 김 총재는 자신의 회비 미납 논란을 계기로 적십자사를 멋진 봉사단체로 리브랜딩하겠다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두 가지 논란이, 하나는 왜 내가 그걸 안 내고 있었을까. 내가 참 존경하는 총재님이 그동안 많이 계시다는 점. 두 번째는 왜 내 머릿속에 이렇게 잊혀져 있는가. 제가 할 가장 큰 첫째가 이 잊혀진 대한 적십자를 가장 멋진 정말 하나의 봉사단체로 리브랜딩을 해야 되겠다. 이경숙 적십자사 중앙위원회 취임식 축사는 더 가관입니다. 이 중앙위원은 적십자 회비를 미납했던 김 총재가 회비 미납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에 적십자사에 그러한 회비 문제가 나올 정도로 됐다는 건 우리 적십자사의 위상이 회비를 내야 되는지 안 내야 되는지 모르는 국민들이 이렇게 많았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염려도 됐고, 그리고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말 이런 모금을 하는 데 있어서 제자리를 잡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대비를 할 수 있는 분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참 기대를 하게 됐습니다. 이 중앙위원은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시절 영어 몰입 교육을 강조하며 오렌지를 어린지로 발음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또한 김 총재가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 중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경력 때문에 이번 인사를 두고 보훈 인사란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김 총재는 보훈이었으면 총재로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부인했습니다. 저는 보훈이었으면 저는 오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명예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제가 일과 공수로서 반드시 보여드릴 겁니다. 최초의 기업인 출신 총재로서 앞으로 3년간 적십자사를 이끌게 된 김 총재는 전현직 적십자사 임직원과 중앙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취임식에서 활발한 대북 교류를 강조했습니다. 글로벌 봉사단체로서 국제적십자위원회 ICRC, 그다음 국제적십자연맹 IFRC 및 각국 적십자사와 적극적인 국제 공조를 도모해서 대한적십자사의 국제적 위상과 인도주의 사업의 활동의 폭을 더욱 넓히고 원만하고 활발한 대북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김 총재가 남북 분단과 북한의 빈곤 문제가 하나님의 뜻이란 취지의 교회 강연 발언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총재는 신앙인으로 교회에서 한 발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입니다.